바이오리액터 시스템에서 항체 생산에 있어서 항체를 생산하는 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즘 리코미넌트 항체, 특히 이제 실용 항체에 대해서 상당히 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나 이런 분들이 퍼슬리티를 높이고, 보면 요즘에 FDA에서도 예전보다는 퍼슬리티에 대한 제약이 조금 더 워낙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항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리액터의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항체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용 항체는 항체로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꼬린 항체에 대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병든 세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체 내의 어떤 위험한 인자들을 면역 반응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있다가 요즘에 점차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시장에 치료용 항체로서 여러 가지의 약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가지의 항체들이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71개의 개발품 중에 한 15개, 그러니까 한 50여 종이 지금 치료용 항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4 빌리언에서 이제 2010년까지는 $24 빌리언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올해 다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한 $30 빌리언까지 증가할 거라고 다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용 항체는 상당히 개발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개업이 밝혀진 이후로 이러한 항체에 대해서 개발하기 아주 용이한 지금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료용 항체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원도스에 수백 밀리그램까지 먹어야 되는 상당히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기 때문에 사실 수십 킬로까지도 생산을 해야 되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체 생산에 대한 연구 방향은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NS제로나 초셀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식과 지금 연구 중인 어떤 플랜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또는 트랜스제닉 애니멀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트랜스제닉 애니멀은 지금 한 10g 이상까지도 농도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어떤 인간하고 맞지를 않아서 상당히 면역 부적응 반응이 일어나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동물 세포를 이용한 초세나 NS를 이용한 생산 방법들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인 디벨롭에 관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 셀라인을 통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보고가 있고, 이런 애니멀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0가지 이상의 애니멀 베이직 컴포넌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컴포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최적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각각이 저희가 셀라인을 만들 때마다 각각의 상용 미디엄이든지 어떤 미디엄이든지 각각의 셀마다는 아주 특이한 미디엄에 대한 접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이 이 미디엄에 좋다고 해서 저 셀이 저 미디엄도 좋으리라고 한 적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미디엄 연구를 통해서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컬처나 바이오리액터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배치나 패드 배치 퍼퓨전, 그리고 붙여 키울 거냐 아니면 서스테이션 어댑테이션 시켜가서 키울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피지컬이나 템프라운트 배양 환경, 그리고 어떤 리액터 타입에 대한 어떤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수십 배까지도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퍼퓨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동물세포 배양에 있어서 이 컬처 시스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우선 세포주의 유전적 안정성이 둘 수 있습니다. 보통 현재 이 말은 보통 대부분의 셀라인 개발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전적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퓨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롱타임으로 컬처를 하기 때문에 중간 하비스트해서 셀라인이 어떤 제네틱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셀라인이 변질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셀라인이 상당히 인스테이블리티가 높으면 이러한 퍼션 시스템을 체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의 스테빌리티와 컨시스턴시, 그래서 배드배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브로스 안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양 내에 어떤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어떤 분해되는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브로스와 프로덕션에 대한 카이네스티스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프로덕트가 가격이 높으냐,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존재 비용의 코스트가 어떤 풀처 시스템의 선택에 있어서 좌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오퍼레이션 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그 멸균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특히나 애니멀셀 컬처에 있어서는 단 퍼멘테이션 쪽과 달리 한 마리의 미생물이라도 들어가면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멸균성을 유지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노동비나 투자비가 얼마의 가격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치, 컨티뉴어스 배드 배치, 퍼퓨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퍼퓨전 컬처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퍼퓨전 컬처랑 함은 어떤 배양기 내부에서 높은 온도에 세포를 가둬놓든지 아니면 우선 가둬놓는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가둬놓음으로써 우리가 비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세포 농도를 높임에 따라 세포의 생산성을, 그 전체의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러한 시스템의 그 장점은 아주 높은 생산성에 의해서 상당한 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이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그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리터로 피우는 거를 1리터로 피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멘트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드 배치나 배치 같은 경우는 치료용 항체 분야에 있어서 페이스에 따라 초기, 그리고 그로스 페이스, 그리고 스테이션이 디스테이트 페이스에 따라서 사실 항체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퓨전에서는 거의 그 공정상의 파라미터가 일정하게 유지함에 따라 아주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며, 그리고 특히나 특별히 프로덕트 중에서 디그레데이션이 아주 빨리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애니멀셀 컬처가 300시간에서 400시간 컬처되는 동안에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퍼퓨전 같은 경우는 하루도 레지던트 타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덕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체 또는 팩터에이지나 이런 사이토카인류에 있어서 팩터에이과 메타이토페론 같은 물질은 사실 퍼퓨전을 하고 있지만 항체는 대부분 배드 배치나 일부 퍼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퓨전을 보통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오염의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배지를 수시로 갈아줘야 되며,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나가주는 관계로 상당히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으며, 그리고 장시간, 지금 보통 외국에서는 한 250일까지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일 정도의 키울 정도에 있어서 이퀴먼트에 문제가 없느냐, pH나 DO나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것이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밸리데이션 타임이 아주 깁니다. 보통 FDA에서는 한 6주간 정도 오퍼레이션을 3번 하라고 하는데, 이게 꽝이 나면 또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염이 됐을 경우 좀 알아채지 못할 경우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규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퍼퓨전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은 한 8 정도 되어 있고, 한 2종 정도가 한 채고, 팩터 A과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퍼퓨전 시스템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셀라인은요, 이수화학에서 연구용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혈소판을 항원으로 하는 항혈정 치료용 항체를 생산하는 초셀입니다. 그리고 더 오리진의 초셀이며,
일반적으로 DHFR 증폭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렇게 파인하게 서펜션 어댑티브된 소스를 받아서 저희가 코머셜한 여러 가지 그 시럼 프리, 프로틴 프리 미디엄에서 스크리닝을 했고요. 그리고 320 나노몰과 4mm몰 글루타민에서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좋지 않은 셀라인이긴 했는데 아무튼 뭐 모델 셀라인으로서는 상당히 파인하게 서스펜션이 됐기 때문에 이 셀라인을 이 셀라인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티비티는 한 스페시피케이션은 한 3.84, 3.4 그래서 얼마나 약간 높게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비생산성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항체 쪽에서 높은 한 50은 넘어야 되는데 한 3.4에서 이 셀라인 자체는 그렇게 하이 프로듀시브 셀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인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뎁스필터 퍼프션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뎁스필터 퍼프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프리필터나 사용하는 뎁스필터에 보통 이제 폴리프로필렌 재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셀을 이모빌라이제이션 시키거나 인트랩 시켜가지고 그리고 미디엄을 이제 옆에서 놓고 축방향으로 뽑아내면서 요 그 파이브로스한 매트릭스 구조 내에서 세포가 서스펜션 된 셀들은 인트랩 시키고 어디언트 셀들은 이모빌라이제이션 시켜서 고농도로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뎁스필터 퍼프션 시스템은 보통 이제 실용 항체와 같은 서피스 안티바디 프로덕션이나 이제 그 진세라피에서 바이럴 벡터 생산 그리고 캔서 백신 티슈 엔지니어링 같은 데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뎁스필터 퍼프션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리액터에다가 외부 익스터널 형태로의 뎁스필터 파트를 해서 리액터 안에서는 미디엄 컨디션을 컨트롤하고 이제 배지를 넣고 빼주는 방식을 했으며 계속적으로 미디엄을 서플라이션 시키면서 셀을 키우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500시간 정도 봤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반에 한 7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셀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되니까 거의 다 셀이 뎁스필터에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셀이 만약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뎁스필터 자체가 막혀서 압이 걸리고 결국은 이제 시스템을 오퍼레이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셀들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뎁스필터가 세츄레이션 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항체나 어떤 글루코스나 락테이트 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글루코스 업테이크 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이 500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조업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레티브 엔타이바디 프로덕션을 봤는데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배치 타입의 배치 컬처를 수행한 결과에 대비해 이게 퍼퓨전 5에서 조업한 결과와 6에서 조업한 결과가 생산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인 경우에 한 56배. 물론 배치 컬처가 약간의 그 비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조업을 하더라도 약간의 슬롭이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뎁스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배치 대비해서 컨트롤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뎁스필터에 넣기 전에 아주 그 흰색의 뎁스필터 5cm짜리를 넣었을 때 배양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셀들이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셀들이 3이나 4 곱하기 10의 5승셀이 한 그 농도로 그 세포가 밖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셀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혼자나
보통의 퍼퓨전 컬처는 배양액 농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글루코스 농도까지만 오퍼레이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언스테빌리티 상황에서 만약 글루코스 레벨이 너무 낮아질 경우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완전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갖고 오퍼레이션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글루코스의 농도가 한 1.5g/L 자체는 상당히 애니멀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글루코스 레인지고 농도이며 이러한 여분의 글루코스 농도와 그리고 나와 있는 셀들을 어떻게 하면 비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뎁스필터 퍼퓨전 시스템의 웨이스트 미디엄을 두 번째 뎁스필터 퍼퓨전 시스템을 하나 더 연결하여 조업을 하여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유 서스테이트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 생산되는 셀을 다시 한번 이용해보자. 왜냐하면 이 셀들은 저희가 이미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부착만 시키고 계속적으로 프로덕션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비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어떤 스핀 필터나 센트리텍 어떤 멤브레인의 방식의 어떤 퍼퓨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저것도 비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아까 지표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한 안정성 때문에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한 거에 웨이스트 미디엄을 두 번째 붙여가지고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리액터 두 개에 대한 뎁스필터 파트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다 500색 정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나 이게 셀들이 나왔고 두 번째 있어서 이제 셀들이 두 번째도 한 150시간 정도에 붙여봤는데 계속 셀들을 위에서 나온 셀들을 먹다가 점차 증가해서 이제 두 번째도 이제 필터가 세츄레이션 후에는 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는 아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덕션을 올릴 수 있는 오스모랄리티나 온도나 여러 가지 상관없이 그냥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이렇게 생산이 되다가 2스테이지에 올라가고 잘 안 보이는데 2스테이지 올라가면서 갑자기 증가해서 안정적으로 항체 생산이 그러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가 첫 번째는 한 1.5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생산을 다 해서 거의 글루코스가 자기 글루코스가 없을 정도까지 다 오퍼레이션을 하고 웨이스트 미디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첫 번째 대비해서 두 번째가 글루코스당 락테이트 소모율이 생산율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셀 피지컬 상에서도 락틱 패스가 아니로 가는 어떤 비효율적인 패스가 아니라 상당히 효과적인 패스로 스테이지가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글루코스 대비 항체의 생산성도 원 스테이지에 비해서 투 스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글루코스당 항체 생산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브하게 보면 붙인 이후에 한 100시간 후부터 슬로프가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슬로프가 상당히 높게 그냥 뎁스필터보다도 두 번째를 붙여만 본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슬로프가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원 스테이지에서 아마 모니터는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체 생산성이 이제 하루에 70.3 정도 나왔고 그 세컨 스테이지에서 한 6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토탈 합쳐서 한 135 정도 나왔는데요. 원 스테이지에서 그냥 투 스테이지만 붙였으므로 72에서
붙이기만 했는데 67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따져서 보니까 생산성이 한 97% 정도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글루코스당 항체나 글루코스당 락테이트의 것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글루코스 대 항체 생산성은 한 55%가 높아지고 글루코스 대 락테이트는 한 79%가 낮아짐으로써 항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오리액터 시스템에서 세컨 스테이지에서의 현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뎁스피터 퍼션 시스템은 저희가 익스터널하게 뎁스 필터를 장착하여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워킹 볼륨을 늘리는 것보다 퍼션 레이즈를 그냥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뎁스 필터에 장착한 사이즈만 올리면 쉽게 스케일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5cm 정도의 뎁스 필터 유닛을 장착한 경우가 하루에 6리터의 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day였는데 사실 이거를 원 유닛인 한 25cm를 할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한 파이로 스케일 오면 파이로 스케일이나 아니면 산업 스케일 정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셀 라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의 대상은 이제 리액터 상에서 배치 컬처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온리 심플한 컨티너스 컬처도 해봤고 스핀 필터도 해보며 5와 6에서 싱글 스테이지 뎁스피터 퍼션 시스템 조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스테이지 뎁스피터 퍼션 시스템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액터에서 한 생산성 대비해서 2 스테이지 뎁스피터 퍼션 시스템이 한 101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스핀 필터를 이제 퍼션 6에서 오퍼레이션 한 결과 배치에 대비해서 한 35배,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 뎁스 필터 같은 경우는 한 56배 정도 해서 이제 보통 같은 퍼퓨전 시스템인데 같은 퍼퓨전에서 왜 차이가 나냐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서스펜션 컬처를 하는 거고 스핀 필터가 이쪽은 그 붙여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스펜션 컬처한 셀들이 좀 더 글루코스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항체 대비 글루코스 소모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치 컬처 대비해서 한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뎁스피터 퍼퓨전이 지금은 이 당시 제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한 500시간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한 2000시간까지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스테이지 쪽에서 여러 가지 고생산성 인자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2000시간까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었고 향후 이런 혹시 모를 2스테이지 쪽에 이제 항체 퀄러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